과학의 힘, 에너지 청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이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염색체 수가 46개로 일정한가, 배란에서 수정까지의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물론 성염색체의 구성이 조금 다르지만 46개의 염색체를 가져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식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염색체 수는 생식세포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었죠. 즉 46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식세포 분열을 거치면 세포 하나당 23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생식세포에는 정자와 난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다시 46개를 갖게 되는 과정, 우리는 그것을 수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정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걸 수정란이라고 하고요. 정자로부터 23개의 염색체, 그리고 난자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받았기 때문에 총 다시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고요. 바로 생식세포 분열에서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여줬기 때문에 수정이 일어나더라도, 즉 다음 세대에게 그 염색체가 전달되더라도 46개라는 염색체 수가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염색체 수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생식세포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요, 생식세포, 여기서 말하기엔 지금 정자와 난자가 되겠죠.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수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림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요. 정소, 난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난소에서 이제 성숙한 난자가 만들어지겠죠. 생식세포 분열을 거친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 성숙한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간으로 배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배란의 과정을 기억해줘야 돼요. 어디로요? 수란관이라는 쪽이에요. 자, 수란관으로 배란이 툭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만약에 수란관 앞부분에 정자가 있었다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난자와 정자의 결합, 바로 수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럼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이 일어나면 우리가 더 이상 그걸 난자라고 부르지 않고 수정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수정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쭉 연결되어 있는 관을 우리가 수란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란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시간이 약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 수란관을 따라서 쭉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포 분열을 우리가 난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난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난할이 되는 거죠. 난할을 쭉 겪고 나면 두꺼워진 자궁 내벽에 퍽 파묻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네 번째 착상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착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임신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임신이 되겠죠. 그래서 배란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수정, 그 다음에 난할을 겪은 다음에 착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임신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다. 그 순서를 우리 친구들 먼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난할이라는 과정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란이라는 건 하나의 세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체세포 분열 공부했단 말이에요.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염색체 수는 동일한 2개의 달 세포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딱 겪으면 2개의 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분열기를 지나고 나면 간기 때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동일한 크기로 성장을 했었는데, 이 난할에서는요, 세포가 생장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좁은 수란관에서요, 이 세포가 막 생장하면 너무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는 없어요. 그냥 세포의 수만 많아지는 분열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난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더 겪으면 2개가 각각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테니까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8개가 만들어질 거고 16개가 만들어질 거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세포 분열을 겪게 되는 거예요.
즉 세포 수는 많아지지만 세포의 생장은 없기 때문에 세포 하나당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작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죠. 수정란, 이 전체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세포 수는 많아지지만 세포 하나당 크기는 작아지니까 전체 크기는 똑같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나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날을 한번 같이 정리해보면 수정란이 발생 초기, 약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세포 분열을 하면서 빠르게 이 세포 수를 늘리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세포 분열 이 시기를 우리는 나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랑 뭐가 다르냐 라고 한다면, 체세포 분열은 세포가 분열하고 생장한다면, 이 나날의 경우에는 세포 분열, 세포 수는 많아지는데 생장이 일어나지는 않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먼저 우리 친구들이 5단계를 기억하시되 나날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특징들 있죠? 세포 수는 많아지고 세포 하나당 크기는 줄어든다 라는 특징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